이제 합시다. 야, 우리 너무 많이 쉬어 우리. 진도를 팍팍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일제감정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일체감정이 끝나는 거예요. 아, 세부 내용 해야지. 세부 내용. 이거는 중심적인 내용만 지금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첫날에 이만큼 나갔잖아 우리. 다섯 칸. 여러분들이 안 외워서 문제죠. 그쵸? 한국사는 내가 봤을 때 그거야. 내용이 많다는 거야. 양이 외울 양이. 그러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해야 돼. 그때. 한꺼번에 하니까 더 힘들어. 근데 따로따로 해도 힘들죠. 근데 한꺼번에 하면 그 생각을 해야 돼. 야, 따로따로 해도 힘든데 쌓아놓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해야 돼. 미래 세대한테 미안해라니까. 미래 세대 너한테. 그거 아까 있었잖아. 그 뭐야. 그 미래 세대한테 그 지속가능 발전할 때 있었잖아요. 미래 세대 너한테 미안해. 아시겠죠? 걔랑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걔한테 다 미루잖아. 걔만 해. 넌 안 하고. 얼마나 불쌍해. 공감성 그걸 해야 돼. 뭐라 하지 그거? 어쨌든 걔한테 감수성. 감수성을 길러야 돼. 미래 감수성. 자꾸 이상한 거에 감수성 갖지 말고 너한테 감수성 가져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외웠어요? 봐봐. 여러분 내가 문제 내볼게. 명동학교 어디야? 명동학교. 오야 저 좀 한다잉. 그러면은 신한청년단 어디야? 신한청년단. 상하이죠. 예를 들면은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인데 연해주. 봐봐 대한인 국민은. 하와이. 그쵸 하와이박 알아요? 하와이박 박용만 씨. 박용만 얘기 안 했냐? 박용만 얘기했어요. 누구지? 그 하와이 가서 대한인 국민회 만든 사람이 박용만. 이승만을 겁나 싫어했던. 이승만도 미국 사람이잖아. 미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했잖아. 근데 이 박용만이 이승만 되게 싫어했잖아. 알죠? 근데 그거는 뭐야 역사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는 애들은 아는데 그런 거 안 보면은 사실 모를만해요. 왜냐면 거기 와가지고 횡령했나? 그래가지고 박용만이 막 치를 떨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내일까지 꼭 외워야 돼. 그래 오늘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저번 주에 한 내용은요 솔직히 안 어려워요. 외우기. 그냥 북쪽에서 서명중간 그리고 이상한 거 막 써놨던데 서쪽에서 신경부 이거는 막 썼더라 남자애들은 신경부 서명중 이거 그리고 연해주에 뭐예요? 관대한이 아니라 권대한시. 관시가 어딨냐? 권시죠. 권대한. 그거가 되면 이제 상하이랑 미국의 대한인 국민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꼭 해야 돼. 민족운동 그 국내에는 뭐 있어? 박상진과 학생 김자신. 그래요. 그 뭐예요? 대학 광복회 그리고 임병찬. 아까 뭐라고 써놨냐? 이름 막 다 지원했던데. 너였나? 너였지 재원이. 근데 왜 얘를 쳐다봐? 마치 자기가 아니라는 것처럼. 너 뭐라고 썼어 아까 이름? 되게 막 이름 막 지어냈더라고. 그 임병찬이 만든 게 뭐야? 임병찬이니까 최익현의 제자니까 의병이니까 의군부 독립의군부겠죠. 그런 식으로 잘 하시고 오늘은 3.1운동부터. 이거 4칸 남은 게 아니에요.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게 있잖아. 게임도 히든 스테이지가 있는 거야. 3.1운동은 별로 안 어려워요. 다 유명해 너무. 자 3.1절날 쉬잖아. 그러니까 다 알잖아. 몇 년도야? 1919 3.1운동. 자, 왜 일어났냐? 이거 알아야 돼요. 국제 정세를 볼게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전쟁이 뭐예요? 빼빼로데이 끝나 이거. 1차 세계대전. 맞아요. 1차 세계대전. 이때 이제 레닌이
약소국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근데 우리나라도 약소국이잖아. 레닌이 지원해준대 이거야. 그 레닌이 뭔데? 뭔지 알아요, 레닌? 미국. 어. 미국의 짱, 소련의 짱이에요. 아. 소련은 미국이랑 완전 반대야.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소련에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뭐라 그래? 소리. 그쵸, 소련이죠. 소련을 만든 사람이 레닌이에요. 소련의 창시자, 소버지. 그쵸. 그리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되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한단 말이야. 자결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스스로 뭐 하라는 거야? 결정. 스스로 결정해라 이거야. 다른 식민지처럼 되지 말고 자기 민족은 자기가 결정해라. 이게 민족 자결주의야. 이거를 또 주장을 하고. 윌슨은 누구예요? 미국산.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의 짱과 미국의 짱이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뭐야? 강대국들이 우리를 막 자꾸 도와주려고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거야. 사실 도와주려는 의도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 자결주의에서 민족은요 뭐냐면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의 식민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패전국은 식민지 뱉어내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야 약한 민족을 도와주네 자선사업가인가 뭐 이런 거야.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왜?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누구랑 같은 편이었어요? 아니 무슨 일본이 소련이랑 같은 편이냐 무슨. 그렇죠. 영국이랑 계속 같은 편 영일 동맹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국이 여기에서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일본도 승자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다고 막 야 도와준대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몰라도 되는데 안주에서 1년 전에 독립선언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도쿄에서 이거 너무 중요해요. 28 독립선. 도쿄로 간 일본 유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들 있죠. 학생들이 1919년 그러니까 3.1운동 거의 한 달 전에 갑자기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야. 일본의 그 중심에서 도쿄에서. 그러니까 야 학생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약간 분위기. 그 와중에 고종이 이때 죽거든요. 1919년에. 근데 고종이 뭐 먹다 죽어요? 근데 혹시라도 막 길거리 지나가다가 유퀴즈 했는데 문제 나오면 100만 원 타야 될 거 아니야. 고종이 뭐 먹다 죽어? 내가 객관식으로 내주겠어. 1번 식혜, 2번 커피, 3번 물. 2번이 뭐야? 커피. 식혜입니다. 너 100만 원. 너는 그냥 뽑기는 해라. 그렇죠? 식혜를 먹다가 죽은 거야. 근데 고종이 독살당했다. 이게 약간 증거는 없는데 거의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치밀어 오르는 거야. 그런 와중에 우리 신한청년당이 있었죠. 신한청년당에 신규식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에 파견해요. 규식이가 보낸 거야. 규식이를. 그래서 파리 강화회를 간 거. 파리 강화 이거 너무 중요해. 파리 강화회 파견한 거 너무 중요해. 신한청년단. 신한청년단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신한청년단? 연해주. 상하이잖아. 신한이잖아. 신한. 쌍해. 내가 자음으로 하면 절대 안 까먹는다 했지. 자음으로 안 했잖아. 근데 신경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근데 신한은 시읒으로 가라 했잖아. 상해. 아. 이거를 왜 안 해? 그러니까 배우기 싫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어쨌든 김규식을 보낸 거야. 그 김규식은 왜 갔냐? 이 김규식은요 앞으로 나올 대한 임시정부의 2인자로 나오거든요. 계속. 이 김규식은 뭘 잘하냐? 외국어를 잘해.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 막 영어 빨리 배우고 막 보면은 타일러 알아? 타일러 그 미국인 보면 막 영어하고 막 한국어하고 막 다 하잖아. 그리고 막 외국어에 약간 특화된 애가 있어서 가끔 보면은 김규식이 딱 그래. 영어를 겁나 빨리 배워요. 바로 영어 해버려. 근데 여기 섞여버린 거야. 이 사람이 김규식이야. 잘 안 보이네. 그 윤광은 보이죠? 애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다 서양 사람.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참고로 자꾸 맨날 그 아인슈타인 뭐 이런데 아닙니다. 김규식 딱 김규식 잘생겼죠? 공부 잘하게 생겼죠? 네, 공부 잘하게 생겼어 이러면은 못생겼다는 뜻이라면서 잘생겼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공부 잘하게 생겼다가 약간 안 좋을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막 들려?
그러니까 얘 공부 잘하게 생겼네 이러면은 약간 못생겼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진 않아요. 나 잘 모르겠어. 나는 내가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 했거든.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얘가. 너 왜 그랬다니까. 못생겼다는 거잖아요. 뭐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뭐 이러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이게 안 좋은 뜻이구나 막 이랬어. 너는 괜찮아? 공부 잘하게 생겼네. 괜찮아? 너 안 괜찮지? 야, 안 괜찮으면 말을 해. 참고 있지 말고.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얘한테 많이 해줘요.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 어쨌든 넘어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계기가 있어요. 우리 또 들어봤죠? 민족 대표 33인 종교자 대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천주교, 뭐 기독교, 불교 이렇게 해가지고 33명이 있어요. 33명이 이 건물 알아요.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 그러니까 안국역 알아요? 안국역? 알죠? 종로상가 바로 이 안국역이 있어요. 거기 인사동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태화관이라는 음식점 건물에서 독립선언식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인이 쫄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수를 합니다. 종로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죄송한데 독립선언식을 해버렸습니다요. 이러면서 자수를 해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얘네들은 그냥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탑골공원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다리다 너무 안 오니까 이때 뭐 전화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민들과 특히 학생들이 중심으로 돼서 일어나는 3.1운동이. 학생들이 탑골공원 가서 그 한가운데서 낭독을 하고 대한독립 이때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 신문 이때 당시 신문사에서 찍은 거예요. 미국 신문사에서.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신문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 영어로 써있죠. Thousands of enthusiastic Koreans. 그러니까 열광적인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including women and girls. 여자와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열광적인 한국인들이 뭘 했냐? 그래서 있죠. shouting 만쉐이. 그 shouting 만쉐이를 했다는 거야. 애들 이렇게 들었겠지. 잠깐 만쉐이 하니까 만쉐이 막 저거 만쉐이 막 이렇게 한 거야. with hands in the air. hands in the air 한 다음에 만쉐이를 외쳤다는 거야. 써있죠. 만쉐이.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신문에도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엄청난 핫플이야 이때 당시. 지금은 많이 죽었죠. 지금은 뭐 성수 거기 옛날에는 완전 그냥 막 무슨 미용실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다니는 데였는데 지금 완전 핫플되잖아. 이때는 여기가 핫플. 지금은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여기 가면은 장기랑 바둑두고 있어. 내기 장기하고. 자, 거기 가가지고 막 혼수 두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 그 내기하는 거랑 되게 예민해. 바로 막 퍼집니다. 가끔 이제 옆에 보면은 드루이드 할아버지 뭐예요? 비둘기떼를 막 몰고 다녀. 새벽감 주면서 비둘기 나 진짜 실제로 봤거든요. 이만큼이 다 비둘기야. 그 광장에서 이러고 가는 거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워 진짜. 비둘기 그거 보면은 진짜 그냥 오리 때 보는 것 마냥.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주요 도시에서 인근 도시로 확산되고 도시에서 상인들은 철시운동, 노동자들은 파업하죠. 학생들도 막 모이죠. 심지어 기생들과 거지들도 막 독립운동했대요. 진짜 나와 있어. 거지들도 만쉐이 같이 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각자 이제 농촌으로 가가지고 농촌 해외까지 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 3.1운동이 왜 그렇게 큰 운동이 됐냐? 규모가 일단 전국 규모 플러스 해외까지 갑니다. 그래서 만주, 연해주 당연히 있고 당연히 일본도 있고 심지어 미국 필라델피아 알아요? 필라델피아 그 치즈케이크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독립운동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버리니까 이제 일본이 갑자기 쫀 거야. 얘는 뭐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딱 들고 와가지고 총칼로 다 진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해?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 조센진들은 다 거짓말쟁이여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거 지들이 자작극 연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미국 기자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 그래서 제암리가 지금의 이제 경기도 화성시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본 애들이 이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모아.
16세 이상 남자들을 다 모으는데 이제 큰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회 강당 있잖아, 교회. 근데 교회 강당으로 오라고 한 거야. 남자들이 다 강당에 들어갔어. 근데 일본 애들이 안 와. 왜 안 오지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이 철컥 닫혀요. 그래서 뭐야 하는데 가스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죽여요. 사람. 근데 거기서 도망치는 사람도 어떻게 해? 그 건물 밖에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엄청 크죠? 이렇게 있어 건물. 어떻게 그려야 돼? 건물이야 이게 건물 대충.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막 지르는 거야. 그 가스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나오려고 하잖아. 그 문으로 막고 있는 거야 막. 근데 뭐 가끔 나오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언덕에서 저격 다 총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 다 쏴 죽인 거야. 이게 미국 기자가 이걸 찍은 거야. 이때 당시에 우연하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게 이 마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 게 밝혀진 거죠. 그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모든 교과서 출판사에 다 있어요. 제암리 학살 사건. 제암리 기억하세요. 제암리.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농촌에 있던 농민들은 울분을 토하면서 폭력 시위로 막 변하기도 해요. 전반적으로는 비폭력 시위가 맞지만 100%는 아니었다는 거죠. 일부는 폭력 시위까지. 이게 제암리 그때 사진이에요. 폐허가 돼가지고 건물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사람 막 다 죽어있는 그 사진인데 현장을 찍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비폭력 제암리 필기해보세요. 그래서 결과 3.1운동의 결과 세계의 독립의지를 알렸다 이거야. 미국에서도 하고 했으니까 또 미국 신문에도 나오고 한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인가 뭐 이런 데 나온 거야.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거 두 개는 외워요. 무단 통치에서 얘네들이 너무 세게 짓밟으니까 너무 저항이 심하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다. 해서 무단 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야 우리 국민들의 독립 의지가 이렇게까지 강한 줄 몰랐다. 해서 나온 정부가 뭐예요? 그렇죠. 임시정부가 이때 수립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건 그냥 그렇구나. 한국 민족 운동에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이제 국뽕 5.4운동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두 달 뒤에 중국에서도 5.4운동을 했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라 그래? 야 한국 애들도 했다. 우리도 해야 된다. 뭐 이러잖아. 베이징 대학생들이 막. 그렇죠. 근데 이제 국뽕이 심해져서 어디까지 가? 간디.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3.1운동을 보고 했다. 어이씨, 목이 차오르죠 지금. 이거 간디한테 우리가 배움을 준 거예요. 엄청난 민족이야. 근데 실제로 간디는 아닌데 네루라고 있어. 그 인도에 독립운동가가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비폭력 운동의 간디가 있고 무장투쟁의 네루가 있어요. 네루가 딸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세계사 편력이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베스트셀러.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게. 거기에 보면은 3.1운동 얘기가 언급이 되긴 있어요. 딸한테 쓰는 편지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운동까지 이제 한 거야.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임시정부. 의열단 이거 해야지.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설립이 된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서. 근데 크게 세 가지 정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다 알아요. 연해주.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대한국민의회. 연해주가 있고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에 한성정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근데 위치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해주는 여기죠.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에 세운 이유는 뭐야? 이렇게 쫙 군대 끌고 딱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통해서 다시 쟁취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상하이는 여기예요. 여기 항구,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죠. 여기는 뭐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항구잖아. 해외 진출해가지고 외교 독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상하이 독립이. 근데 이제 한성은 뭐야?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 개의 파란색 있죠. 파란색 세 개. 이 얘네들이 야 정부가 세 개가 뭐야? 합쳐야지. 그래서 합치기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디로 합칠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서울은 힘들어. 사실상. 그쵸? 일본의 탄압이 심하니까. 근데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애들은 여기를 주장하고 외교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주장하죠. 그러다가 결국 이쪽이 양보해서 여기로 가고 9월 달에 통합 임시정부가 되면서 대통령의
이승만. 그쵸? 왜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요? 이승만 어디서 공부했다 했어? 그쵸? 미국에서 박사까지 땄잖아. 그리고 이승만이 맨날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은 미국에 아까 윌슨 대통령이 있었죠. 야 나랑 같은 대학교다. 나랑 친하다 뭐 이렇게 이빨을 깐 거야. 그러니까 야 그 외교 독립이 가능성 있네? 야 너 윌슨 친구였어? 말을 하지 이 새끼 이러면서 우리도 대통령. 야 대통령끼리 친구네 이렇게 된 거야. 윌슨은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얘는 친구인데 그런 경우 있잖아. 뭔지 알죠? 나는 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야 니 나랑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승만의 주장은 그랬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이동희는 누구야? 연해주 하면 내가 이동희 생각하랬잖아. 여기에서 독립운동했던 걔가 이제 여기에서 국무총리가 된 거죠. 여기로 통합이 돼가지고 이동희 그죠? 그래서 결국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된 거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삼권 분립. 상하이 임시정부는요, 삼권 분립. 그래서 입법부는 뭐야? 의회죠, 의회. 그러니까 의정원. 그다음 사법부는 법원이죠. 자, 행정부는 공무원 같은 거죠. 근데 이때는 공무원이라고 하네요. 국무원.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된 거야. 그다음 얘네들이 이제 뭐 이렇게 문서 같은 것도 조달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하죠. 연락망이 연통제. 연락, 교통, 통신. 그래서 연락과 통신을 담당한 연통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 갔어? 교통국도 있어. 같은 거야. 근데 발각돼서 파괴된 거야. 연통제가. 근데 교통국도 얼마 안 돼서 파괴돼요. 둘 다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연통제랑 교통국. 그래서 군자금 조달, 여기도 자금 모집, 연락망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게 20년대 초반에 다 없어집니다. 발각돼가지고.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독립공채라고도 하는데 임시정부가 정부가 세워졌는데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이게 독립공채예요. 애국공채, 독립공채 기억하세요. 의원금은 뭐예요? 성금 같은 거, 성금. ARS 막 이런 거. 그리고 임시정부를 도와줬던, 자금적으로 후원해줬던 두 회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만주의 일육양행이랑 부산의 백산상해가 있는데 특히 만주의 일육양행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를 설립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더라? 아일랜드 알아요? 아일랜드? 그 주황색, 흰색, 초록색 있는 그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어디에 있어요? 혹시 알아요? 서양에 있어. 서양. 근데 서양 중에 어디에 있어요? 섬이야. 어디 옆에 있어요? 끝에. 맞아요. 대충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이걸 보고 맞추네? 영국이에요. 너 어떻게 알았어? 대충 서양 끝쪽이라길래. 그리고 여기 섬 하나 더 있죠? 알아요? 여기 섬 하나 더 있어. 조그맣게 울릉도 같은 거. 리버스 울릉도죠.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잉글랜드라고 하면 여기잖아. 잉글랜드. 그쵸? 근데 유나이티드 뭐라 하지 그거? 유나이티드 킹덤 하면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여기 웨일즈, 아일랜드 해가지고 이거잖아. 이게 영국이잖아. 근데 아일랜드는 싫어한단 말이야. 이게 사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축구 보면 따로 나가는 거 알죠? 잉글랜드 따로 나가고 스코틀랜드 따로 나가고 이러잖아. 얘네들 사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다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이 같은 식민지 출신으로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뭘 기르라 그랬어 내가. 감수성이 있는 거야. 야, 개 불쌍해. 나도 불쌍하지만 니도 불쌍하다. 그래서 도와준 거야.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막 지원해주고 이랬어요. 조지 버나드 쇼인가? 아니 조지 무슨 쇼인가 그런데 그 친구가 열심히 도와줬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독립신문 가끔 나오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 독립협회 독립신문 있죠. 그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혹시라도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 써놓은 거 잘 안 나와. 그렇죠. 근데 교통국 연통제는 꼭 기억하는 거. 교통국 연통제, 독립공채 잘 기억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위기가 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통국과 연통제가 발각되고요. 그러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린 거야. 임시정부에서. 그 뭐냐? 무장투쟁이냐 외교론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야. 이거 가지고 계속 갈등인 거야.
외교 독립이냐 무장투쟁이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문제는 뭐냐? 이승만이 대통령이잖아요.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승만이 몰래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뭔가 운영할 힘이 없으니까 국제연합 있죠? 국제연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야? 유엔 같은 거.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위임해서 대신 통치해달라. 이거를 요청했던 거야. 미국의 요청을. 이게 걸린 거야. 이때 당시에. 이 회의 기간에. 그래가지고 이 미친놈 아니냐. 나라를 다스리라고 대통령을 시켰더만 나라를 이제는 다른 데다 팔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신채호가 뭐라고 했어?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넘긴 새끼고 이 새끼는 없는 나라도 팔아넘기는 새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 된 거야. 25년에. 그래서 이제 1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임시정부의 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그러면서 막 지금 임시정부가 나가리가 막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고쳤어야 된다. 마치 온건계합화, 급진계합화처럼. 그래서 창조를 해야 되냐, 개조를 해야 되냐 가지고 싸우다가 독립운동가들이 다 임시정부에서 떠나는 거야 하나둘씩. 이럴 거면 안 해. 이러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도 미국으로 떠나.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번씩 떠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김구만 남는 거야. 박은신은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구의 의견은 뭐야? 임시정부가 끝까지 가야 된다. 이 김구는 임시정부를 독립할 때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잖아요. 임시정부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구가 남아가지고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그 유명한 한인애국단이에요. 한인애국단은 뭐냐? 김구가 임시정부로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상하이에 한인애국단을 만든 거예요. 임시정부 산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이봉창? 아니에요. 그리고 윤봉기를 봉봉듀오를 기억해야 돼요. 한인애국단 하면 자꾸 이봉창 보고 도시락 폭탄 이러면 안 돼. 그거 실례야 실례. 윤봉기를 도시락 폭탄. 봉봉듀오 기억하나? 봉봉. 그래서 이봉찬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일본에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일본에 이때 당시가 20년대 30년대 넘어올 때잖아. 그러니까 문화통치, 민족 분열통치 할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인이 하라는 대로 살면은 그래도 잘 해주는구나 이거에 속은 거야. 이 말을 믿고 일본어를 쓰고 셀프 창씨개명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끝까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임금도 차별하고 생활하는데 계속 차별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속았구나. 이 생각이 딱 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내 남은 일생은 독립운동을 하는 데 써야겠다 해가지고 여기 임시정부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가입 안 시켜줬어요. 왜 안 시켜준 줄 알아요? 일본인은 아니지. 일본에 계속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말을 하는데 이러는 거야. 일본말이 튀어나와 자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스파이가 되게 많았거든. 밀정이라고 하는데 이 새끼 밀정 아니야? 자꾸 뭐 하면은 야 너 이거 마시냐? 이러는 거 자꾸. 오이대 막 이러면서 그쵸? 김구야 하고 막 이러는 거 자꾸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 좀 꼬름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가입을 안 시켜줬다가 나중에 이제 가입을 시켜주면서 김구는요 이 이봉창 마지막까지 실명 안 알려줘요. 마지막에 알려줘요. 어쨌든 처음에 안 알려줘요 실명을. 혹시라도 끝까지 의심을 한 거야. 이런 상황이야.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야. 그쵸? 그래서 이봉창은 이제 나 가겠다. 내가 폭탄 던지면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일본어를 잘하니까 어떻게 일본으로 가서 도쿄를 가서 일본 천황이 행차하는 거 있죠. 행차할 때 그때 이제 폭탄을 던진 사람. 그게 이봉창.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잘 안 됐죠. 그래서 이봉창이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사형.
그래서 이거 이봉창은 그럼 실패했네요. 그게 아니라 이봉창은 물론 이거 의거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거야. 뭘 남기냐?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문 같은 게 엄청 크게 나오고 우리나라 신문뿐만이 아니라 중국 신문에도 나오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중국이랑 일본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신문에 뭐라고 넣은 줄 알아요? 아깝다 이렇게 나온다. 좀만 더 잘하지. 좀만 힘 좀 내보지. 뭐 이렇게 나온 거야 기사가. 그러니까 일본이 어때? 개빡치죠. 그래가지고 일본이랑 중국이랑 그게 전투가 붙어요. 그게 그 유명한 상하이 사변이에요. 상하이에서 일본과 중국이 전투가 나버린 거야. 근데 여기에서 누가 이겨요? 중국과 일본 중에 뭐라고? 일본이 이긴 거야. 중국이 지금. 근데 일본이 중국한테 이제 그 원원을 갖겠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상하이 사변 전쟁 축하 기념 연회를 열었는데 그거를 상하이에서 열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은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야. 그쵸? 예를 들면은 축구를 했어. 한일전 축구를 했어. 근데 한일전은 또 막 우리가 막 무조건 이겨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잖아. 아시안컵 이런 거 하면은 일본이 만약에 이긴 거야. 3대 0으로 막 이긴 거야. 근데 일본이 막 일본 선수단들이 서울에서 파티를 해. 개빡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일본은 중국을 아주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는데 그 상하이 파티에서 윤봉길 의사가 그때 폭탄을 쐈던 거야. 이때 도시락 폭탄, 벤또 폭탄이 엄청나게 이제 터진 거죠. 물론 이제 정확히는 물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터져버리면서 일본이 이제 작살이 나버린 거죠. 그렇죠? 일본 고위 관료들 막 죽고 한 명 다리 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1945년에 우리 독립할 때 일본이 그 서명할 때 한 명이 다리 절고 있어요. 그게 이때 윤봉길이 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을 전폭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다시 살아나게 된 계기가 이 한일 애국단의 어떤 봉봉듀오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봉봉듀오 지금 그 옛날에 그거 알죠? 옛날에 어떤 커뮤니티에 막 어떤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너네 근데 혹시 그 사람 이름 지을 때 이름에 봉자 들어가면 걔 촌스러워지지 않냐? 봉자는 어떻게 살려도 이름이 뭐가 세련되지가 않고 되게 촌스럽다. 그러니까 댓글에 이봉창 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글 올렸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린 거야. 봉자 자꾸 비웃으면 안 돼요. 봉자 들어가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봉자 들어가는 독립운동가 진짜 많아요. 또 나와 있다. 어쨌든 이봉창이 처음에 어디서 던졌는지 알아야 돼요. 이봉창이 일본어를 잘하니까 도쿄로 간 거야. 도쿄에서 히로히토이랑 있죠. 폭탄 투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는데 어떻게 도보돼? 아쉽게. 아깝다. 이렇게 돼서 상하이 사변이 일어난 거야. 이 상하이 사변 결과로 이제 상하이에 있는 홍커우 공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폭탄을 던진 게 바로 윤봉길 의거인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을 이끌던 장제스 있죠. 장제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혼자서 해냈다. 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국 국민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대를 수립한 게 한국건국군이에요. 그렇죠? 이 흐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억나요?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상하이, 연해주, 서울. 근데 어디로 합쳐져요? 상하이로 합쳐져요. 상하이.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누구예요? 이동희. 연통제랑 교통부 그리고 뭐 독립공채 의원금 받아가지고 했는데 연통제랑 교통부금 발각되고 국민 대표회의가 딱 열렸어. 그래서 어떻게 뭐 외교 독립을 하냐 무장투쟁을 하냐 하는데 뭐가 걸려요? 이승만이 미국에 편지를 썼어. 뭐라고 썼어요? 그쵸?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해달라. 이게 발각이 되면서 창조파랑 대조파로 나눠지고 이승만 탄핵되고 다 나가리가 됐는데 김구가 남은 거야. 우리 임시정부를 살려야 돼 해서 만든 게 뭐예요? 한인애국단. 거기에서 활약한 게 봉봉.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이 어디에 던져요? 도쿄. 그리고 윤봉길이 상하이.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 흐름까지 간 거예요. 30년대까지. 이게 지금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30년대까지 간 거예요. 좀 줄일까? 에어컨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냉방도 별로. 자, 됐죠? 임시정부의 흐름은 다 기억나죠?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쫙 나와야 돼 이렇게. 다 좀 알겠어요?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체 의열단. 의열단은요, 아 봉자 또 나오잖아. 바로 나오죠? 야 봉자가 그렇게 웃겨? 김원봉, 원봉, 두봉, 세봉 다 나와요. 이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세 명 있어요. 봉봉봉 트리오라 그러거든. 그쵸? 그래서 그 뭐야 아몬드 봉봉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고 했잖아. 아몬드 봉봉, 윤봉길, 이봉창. 근데 또 나왔잖아. 아몬드 봉봉봉. 그때 이제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주에서 얘는 만주예요. 만주. 의열단은요 만주이기 때문에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이 가입을 했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의열단은 의롭고 열렬한 단체야. 그래서 얘네들은 파괴하고 일본의 그 기관들이 있죠. 파괴하고 그리고 일본의 그 나쁜 인사들을 암살하고, 이게 이제 의열단의 목표야. 그래서 영화 뭐 있어요? 암살에 김원봉 나오잖아. 그 암살의 주인공은 아닐까. 어쨌든 암살에 나오고 그겁니다. 얘네들은 이거를 목표로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니까 신채호가 지나가다가 야 너네 좀 멋있다 해가지고 그 신채호가 써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죠? 혁명사. 그쵸. 그거를 의열단을 위해서 신채호가 글을 써준 거야. 밑에 그 사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외교 독립하려는 자 누구냐 꺼져라 하다가 결국은 결론은 뭐라 그래요? 역시 오직 피로써 독립을 이룰지니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신채호가 써준 조선혁명사단이에요. 그쵸? 그 밑에 사료 안 써놨나 내가? 여기 있어요. 거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외교 뭐 이런 내용이야. 외교 독립을 하려는 자 누구냐 꺼져라. 준비하려는 자 다 꺼져라. 우리는 마음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으로 위하며 선언을 하면서 민중 속으로 가서 강도 일본 표시하세요. 강도 일본이라는 표현 나오면은 무조건 신채호의 조선혁명사단. 안 써있나? 없어요. 강도 일본. 그래서 암살 파괴 아까 나왔죠. 오팍의 칠가살. 이거를 응원하는 거야. 신채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은 뭐예요? 이거지 이거야 그냥 딱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박재혁이 부산경찰서, 김익상의 조선총독부까지 가. 그리고 김상옥이 종로경찰서, 나석주가 우리 배웠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저기 뭐 하는 거죠? 주식회사. 그 우리 토지 조사 사업 때 토지 다 뺏겨가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겨가지고 얘네가 일본인들한테 헐값에 넘기고 막 했잖아. 다 외워야 돼. 누가 어디서 했는지. 근데 너무 쉬워. 끝 글자를 보세요. 김익상이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야? 조선총독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감옥이니까 뭐야? 종로경찰서. 근데 제일 높은 감옥이니까 종로경찰서. 이거는 비읍으로 가야 돼. 박재혁 부산경찰서. 그러니까 나석 주식회사로 가. 이렇게 외우세요. 더 있어. 여기엔 없는데 그 교재에는 더 있어요. 밀봉도 있어요. 밀봉. 최수봉의 밀양경찰서. 그거 있죠. 그것도 다 외워야 돼. 이거 막 섞어서 내요. 최수봉의 밀양경찰서. 하나 뭐 있지? 김지섭의 도쿄궁성. 섭성으로 가요. 섭성. 섭성.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년대 초반부터 나석주가 25년일걸요? 거의 마지막 타자. 다 20년대 초반. 김상옥은 이거 영화에 나왔죠? 이 실제 있었던 사례잖아.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다 했는데 실제 김상옥이 어떻게 해요? 일본 경찰이랑 수십 대 1로 싸우잖아. 쌍권총 들고 그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지붕을 막 뛰어넘으면서 막 싸워요 실제로. 아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라 지붕을 막 뛰어넘으면서 뭐 홍길동 마냥 일본 경찰들이 막 수십 명이 쫓아가. 그래서 쌍권총 막 쏘면서 막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총알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결해서 죽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싸서 죽어. 이렇게 한 다음에 싸서 죽었는데 김상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김상옥이 자결해서 죽었죠. 근데 앉아가지고 벽에 기대서 이렇게 해서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 애들이 저 멀리서 보고 저기 있다 했는데 죽었는데 저것도 함정 아니야?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못 가요 김상옥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못 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죽은 건지 아닌지. 근데 자기네들이 쫄아가지고 확인을 못했어 실제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방법을 썼는 줄 알아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멀리서 계속 쏘나? 아니야.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무서운 거야. 저거 함정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김상옥이 아니라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다른 김상옥이 막 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안 돼. 그냥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확인은 해야 돼. 김상옥의 엄마를 보내요. 확인하라. 그렇게 확인해요. 실제로. 그게 김상옥. 이거 뭐야? 되게 유명해요. 이 영상 그 영화로도 아마 있을 거야.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의열단에서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해서 뭐 실패한 것도 있지만 성공한 것도 있고 막 이래요. 막 어디 경찰서장을 죽였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는데 얘네들이 한계를 인식해. 한계. 뭐가 한계일까요? 암살과 폭탄 투척, 파괴 이런 게 한계가 뭘까요? 내가 경찰서장을 죽였어요. 와 성공했다 했는데 다음 경찰서장이 와. 또 죽여.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경찰서장이 와.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확실히 있다. 건물을 무너뜨려. 어떻게? 지어. 그쵸?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암살이 아니라 투쟁으로 가자.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의열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나가서 황투 군관학교라 그래서 여기가 중국 딱 봐도 중국 학교죠. 중국의 군사학교예요. 여기를 입학해요. 근데 여기에 교장 선생님이 누군 줄 알아요?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서 중국인이야. 근데 들어본 사람이야. 왠 줄 알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거든. 시진핑? 무슨 시진핑이 내가 언제 얘기했어? 장제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중국을 이끌던 장제스가 김구 그거 보고 야 100만 명도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이 해냈다 그랬잖아. 그 장제스가 여기 교장이었어 당시에. 그래서 장제스랑 인맥이 닿은 거야. 그래서 졸업을 해가지고 장제스가 도와줘서 어떻게 해요?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설립해요. 이 학교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그죠? 그래서 여기를 설립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바탕으로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35년에 끝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따가 연결됩니다. 오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의열단은 만주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옥학의 7가사를 목적으로 했고 신채호가 조선혁명 선언을 써서 도와줬고 이때 뭐 박재혁 부산경찰서, 종로경찰서, 무성경찰서가 있었죠. 이거 다 외우셔. 그러다가 한계를 인식해서 황투군관학교 입학해서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만들고 민족혁명당을 세웠다. 35년. 이거 너무 중요한 단체예요. 민족혁명당은. 이따가 또 나와요. 자, 벌써 9시 반이네. 좀만 쉬었다가 그러면은 히든 스테이지까지 한 거야 지금. 어디 갔어? 이제 요거 2개 한 거야. 이제 우리 여기 한 칸도 아직 안 했어요. 사람도 기억이 안 난다.